매일 저녁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면 민준 할아버지의 신경은 온통 건너편 빈집에 쏠리곤 했다. 재작년 그 집의 노부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집은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쓸쓸함만 느껴졌던 빈집이었지만 얼마 전부터는 밤마다 그곳에서 멈추지 않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야옹야옹 길고 음산한 소리가 적막한 밤을 가르며 민준 할아버지의 잠을 설치게 했다. 민준 할아버지는 70평생을 이 작은 마을에서 살아왔다. 젊어서는 도시로 나가 잠시 돈을 벌기도 했지만 아내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텃밭을 일구며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려 했다. 그러나 5년 전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의 삶은 다시 고요해졌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었기에 할아버지의 넓은 집은 종종 적막감으로 가득 찼다. 낮에는 텃밭을 돌보고 마을 회관에 들러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 것이 할아버지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고양이 울음소리는 마치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듯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길고양이들이겠지. 며칠 울다 말겠지. 하지만 울음소리는 밤마다 어김없이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집요해지는 듯했다. 잠자리에 들 때면 귀를 틀어막아 보기도 하고 베개를 머리 위에 덮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할아버지의 낡은 창문을 넘어와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았다. 캄캄한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위에 겹쳐지는 건너편 빈집에서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 야옹 야옹 아옹. 마치 어린아이가 서럽게 우는 듯한 소리였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더 심란해졌다. 왠지 모르게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과 원망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일찍 건너편 빈집을 찾아갔다. 녹슨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에는 오랜 시간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러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고양이들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지? 할아버지는 집 주변을 둘러보았다. 뒷마당 쪽에 작은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참, 이 녀석들 때문에 잠을 다 설치는구먼. 할아버지는 혀를 차며 주변에 돌멩이를 주워 그 창문에 던졌다. 돌멩이는 창틀을 막고 튕겨 나왔지만 고양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빈집 주변을 맴돌며 고양이들을 쫓아보려 노력했다. 냄새나는 생선 대가리를 놓아두어 유인해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을 이장에게 부탁해 고양이 덫을 놓아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고양이들은 밤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울어댔고 할아버지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울음소리는 밤마다 이어졌고 할아버지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도대체 저 고양이들은 왜 저렇게 우는 걸까? 뭐가 그리 서러워서? 할아버지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창밖의 빈집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왠지 모르게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고양이 울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에게 버려진 듯한 혹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울음소리 같았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파고들었다. 빈집, 그리고 그 안에서 울어대는 고양이. 마치 할아버지 자신의 모습 같기도 했다. 아내를 잃고 홀로 남겨진 텅 빈 마음. 그 마음이
고양이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는 것만 같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고양이들을 쫓아내야지. 아니면 내가 미쳐버리겠어. 할아버지는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심 속에는 단지 짜증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연민과 함께 그 울음소리의 근원을 알아내고 싶은 미약한 호기심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낡은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밤마다 이어지는 고양이 울음소리는 민준 할아버지의 일상을 조금씩 좀먹어 들어갔다. 잠은 얕아졌고 낮에는 피로에 절어 종종 멍하니 앉아있곤 했다. 건너편 빈집은 이제 단순한 빈집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신경을 긁는 고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할아버지는 마을회관에 나가서도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 둥 많은 둥. 머릿속은 온통 그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준이 자네, 요즘 안색이 안 좋구먼. 밤에 잠을 설치는가? 옆자리에서 바둑을 두던 김씨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이고, 말도 마시오. 건너편 빈집 때문에 미치겠어. 밤마다 고양이들이 어찌나 울어대는지 귀에서 맴돌아 잠을 잘 수가 없어.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집 말이지. 나도 몇 번 들었지. 으스스하더구먼.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집이 원래 기운이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 전에 살던 노부부도 말년에 고생을 많이 했지 않나. 혹시 뭔가 씌인 건 아닐까? 쉬이다니, 김씨. 요즘 세상에 그런 미신을 믿는단 말인가? 할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평생을 과학과 이성을 믿고 살아온 할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는 어처구니 없게 들렸다.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의 말은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어 놓았다.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소름. 며칠 뒤 마을 장터에 갔을 때였다. 할아버지는 어물전에서 싱싱한 생선을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떡을 팔던 박씨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박씨 할머니는 이 동네의 오래된 터줏대감으로 동네의 온갖 풍파와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민준이 아우님, 요즘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고생이 많지. 박씨 할머니가 대뜸 물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아니, 박씨 누님은 그걸 어떻게 아시오? 내가 이 동네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런 소리를 모를 리가 있나. 그 집 말이지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많았어. 전에 살던 부부도 자식이 없어서 늘 외로워했다고. 그래서 그런가 밤마다 들리는 그 고양이 울음소리가 꼭 죽은 자식의 울음소리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함께 으스스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순간 몸을 굳혔다. 죽은 자식의 울음소리, 그 말은 할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할아버지에게도 가슴속에 묻어둔 아픈 기억이 있었다. 결혼 초 어렵게 얻은 딸아이를 어릴 때 병으로 잃었던 것이다. 그때의 슬픔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밤마다 들리던 고양이 울음소리가 꼭 어린아이가 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니었던 걸까.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창밖의 고양이 울음소리는 더욱 크게 들리는 듯했다. 야옹, 아아옹야. 그 소리가 마치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딸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빈집을 다시 찾아갔다. 마당에 들어서자 왠지 모르게 한기가 느껴졌다. 햇살이 비추는 대낮인데도 집 안은 어둡고 음산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할아버지를 감쌌다. 방 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유독 한 방은 더욱 음산했다. 문이 반쯤 열려있는 그 방 안에는 작은 나무 요람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요람 위에는 낡은 천 조각이 덮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인형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요람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마치 아내가 딸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요람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요람에 다가갔다. 낡은 천 조각을 걷어내자 텅 비어있는 요람 속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귓가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응애 응애.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낡은 요람, 그리고 환청처럼 들려오는 울음소리.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헛것이 보이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할아버지는 애써 머릿속의 잡념을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밤마다 들리던 고양이 울음소리가 더 이상 단순한 고양이 울음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 그리고 외로움의 절규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빈집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 빈집은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소음의 근원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가진 뭔가 알 수 없는 슬픔을 품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빈집에서 돌아온 민준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밤마다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이제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알 수 없는 슬픔처럼 느껴졌다. 특히 빈집 안의 낡은 요람은 할아버지의 잊고 지냈던 아픔을 다시금 건드렸다. 딸아이를 잃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할아버지의 밤은 더욱 길고 힘겨워졌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대문 앞에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차림새, 그리고 손에는 두툼한 노트를 들고 있었다. 여자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실례지만 이 근처에 사시는 민준 할아버지 댁이 맞으신가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내가 민준일세. 그런데 젊은 아가씨는 누군데 나를 찾아왔나? 할아버지는 경계심을 담아 물었다. 마을에 외부인이 찾아오는 일은 흔치 않았다. 아, 네. 저는 서울에서 온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민속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마을에 오래된 전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특히 흰구렁이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서요. 박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할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흰구렁이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나?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흰구렁이라니 그런 미신 같은 걸 누가 아직도 믿는다고. 어르신, 미신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전에 내려온 조상들의 지혜이자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을의 밤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는 빈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집이 어르신 댁 건너편에 있는 그 집인가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빈집을 가리키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 이야기는 또 어떻게 알았나? 온 동네가 그 고양이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지만. 수진 씨는 공손하게 말했다. 제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오래된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빈집에서 나는 소리와 관련된 전설이 흥미로워서요. 어르신, 혹시 흰구렁이에 대한 전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을 사람들은 흰구렁이가 집을 지키고
안 좋은 기운을 물리친다고 믿었다고 하던데요. 할아버지는 수진 씨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흰구렁이. 어릴 적 할머니가 밤마다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속에서 가끔 등장하던 존재였다. 늘 집 뒤편 작은 산자락에 흰구렁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구렁이가 집안의 안녕을 지켜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런 이야기는 모두 미신이라고 치부해버렸다. 그러며 옛날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소리지. 그런 걸 누가 믿는다고. 할아버지는 애써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 많은 마을에서 흰구렁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집안의 수호신이자 조상신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빈집이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길 때 흰구렁이를 모셔와서 그 기운을 다스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수진 씨는 눈을 빛내며 진지하게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수진 씨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흰구렁이를 모셔와. 그럼 빈집의 구렁이라도 한 마리 들여놓으라는 소리인가 하하하. 할아버지는 너무나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묘한 호기심이 일었다. 설마 진짜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수진 씨는 할아버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실제로 살아있는 구렁이를 모셔오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흰 구렁이를 상징하는 물건을 집에 두거나 구렁이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와 염원이죠. 평화와 수호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수진 씨를 바라보았다. 살아있는 구렁이가 아니라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흰 구렁이를 상징하는 물건을 둔다는 말에 다시금 의아함이 들었다. 하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지쳐있던 할아버지에게 이 엉뚱한 제안은 아주 희미한 희망처럼 다가왔다. 설마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성과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복잡했다. 수진 씨는 할아버지의 복잡한 표정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의 빈집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한번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다시 찾아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을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온 할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밤마다 그를 괴롭히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멈출 수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싶다는 절박함도 있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수진 씨의 진지한 눈빛과 열정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 내일 오게. 시원한 차라도 한 잔 내줄 테니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는 아닐 테고. 할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수진 씨는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돌아섰다. 할아버지는 수진 씨가 사라진 길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흰구렁이. 그 단어가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 오랜 전설 속에 할아버지의 밤을 평화롭게 되돌릴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빈집에서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였다. 여전히 슬프고 애처로웠지만 이제는 그 소리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는 듯했다. 수진 씨가 다녀간 후 민준 할아버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밤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할아버지는 빈집을 바라보며 수진 씨의 말을 떠올렸다. 흰구렁이, 평화와 수호, 평생을 이성과 현실만을 믿고 살아온 할아버지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알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할아버지를 흔들었다. 할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평소 같으면 바둑판 앞에 앉아있을 친구들을 제쳐두고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김씨 할머니를 찾아갔다. 김씨 할머니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또렷했고 마을의 모든 예시하기를 꿰고 있는 분이었다. 할머니,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김씨 할머니 앞에 앉았다. 뭔데 그려? 민준이 자네가 웬일로 아침부터 늙은이를 찾아왔노? 김씨 할머니가 돋보기 너머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혹시 옛날에 이 마을에 흰구렁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흰구렁이가 집을 지키고 안 좋은 기운을 물리친다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다. 김씨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아련해졌다. 아, 그 이야기 있었지. 있었고 말고 우리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여. 이 마을 뒤편 작은 산에는 오래전부터 흰구렁이가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 구렁이가 마을의 수호신 같았어. 특히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누가 아플 때 또는 아기가 잘 태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 흰구렁이에게 빌었지. 빈집의 고양이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을 때도 흰구렁이를 모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할아버지는 핵심을 찔렀다.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옛날에는 집안에 우환이 끓거나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는 집에 흰구렁이를 상징하는 물건을 두거나 흰 쌀로 구렁이 모양을 만들어 정성껏 빌기도 했어. 그러면 신기하게도 모든 나쁜 기운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다고들 했지. 김씨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눈을 감고 아득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말했다.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마을에 어느 집이 있었어. 그 집도 자꾸만 알 수 없는 불행이 겹치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지. 그래서 그 집 주인이 큰 결심을 하고 산에 올라가 흰구렁이에게 빌었대. 그리고 내려와서는 집안에 구렁이 모양으로 엮은 지푸로 만든 물건을 걸어두고 정성껏 돌봤지. 그러자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집안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더군. 그 후로 그 집은 부자가 되고 자식들도 모두 잘 되었다고 했지. 할아버지는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에 넋을 잃었다. 마치 살아있는 전설을 듣는 듯 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할아버지의 이성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할아버지는 잊고 지냈던 오래된 약속 하나를 떠올렸다. 그것은 아내와의 약속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침대에 누워 힘겹게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내가 없어도 이 집은 꼭 지켜줘. 이 집은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 소중한 보금자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만큼은 꼭 지켜줘요. 아내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말에 담긴 간절함은 할아버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오. 당신이 없어도 내가 이 집은 꼭 지킬 것이오. 평화롭게, 행복하게.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할아버지의 삶은 평화롭지 않았다. 외로움과 상실감에 젖어 허수아비처럼 살아가던 할아버지에게 고양이 울음소리는 더욱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왔다. 어쩌면 그 고양이 울음소리는 할아버지에게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꾸짖는 듯한 아내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 할아버지는 김씨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의 고양이 울음소리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신경을 긁었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단순히 짜증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뭔가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알 수 없는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의 뇌리에는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수진 씨의 제안이 계속 맴돌았다. 흰구렁이를 드린다. 평화와 수호.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빈집을 바라보았다. 낡고 허름한 빈집은 마치 할아버지 자신의 모습 같기도 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한.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너무 늙어서 미신에 홀리는 건가 아니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밤 고양이 울음소리는 더욱 처절하게 들려왔다. 야옹, 야옹, 아옹. 할아버지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빈집은 더욱 음산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이성과 미신,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격렬하게 싸웠다. 결국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손해볼 것도 없지 않은가. 어쩌면 이 방법만이 이 지긋지긋한 소리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일지도 몰라. 할아버지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스쳐 지나갔다. 오랜 세월 외면해왔던 비이성적인 영역에 발을 디디기로 한순간이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고뇌하던 민준 할아버지는 결국 수진 씨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마을 회관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로 향하는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다. 평생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미신 같은 것에 의존하려 한다니. 하지만 밤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고양이 울음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절박함이 더 컸다. 수진 씨는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자마자 반갑게 맞았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그 흰구렁이 이야기에 대해 좀 더 듣고 싶네 라고 말하자 수진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활기찬 목소리로 답했다. 네, 어르신 그럼요. 제가 오늘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진 씨가 다시 할아버지 댁으로 찾아왔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내주며 수진 씨를 마루에 앉혔다. 수진 씨는 노트를 펼치더니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르신, 흰구렁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집안의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 영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옛문헌이나 구전설화에는 집안에 우환이 끓거나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릴 때 흰구렁이를 상징하는 물건을 집에 두어 애군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정말 그게 효과가 있단 말인가, 빈집에 구렁이라도 한 마리 들여놓는다는 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다. 수진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르신, 실제로 살아있는 구렁이를 들여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가짐과 염원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흰 돌멩이를 깎아 구렁이 모양을 만들거나 흰 천으로 구렁이 형상을 만들어서 빈집에 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물건에 담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빈집에 깃든 알 수 없는 슬픔이나 어르신을 괴롭히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수진 씨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곱게 깎은 흰색 옥돌로 만든 작은 구렁이, 조각상이 들어있었다. 매끄럽고 윤이 나는 옥돌은 마치 살아있는 구렁이처럼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조각상을 들어올렸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이것은 제가 직접 깎은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조각상을 빈집에 두는 것이 어떠실까요? 수진 씨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조각상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그렇게 해보세.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 씨는 할아버지를 이끌고 빈집으로 향했다. 빈집의 대문은 여전히 삐걱거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수진 씨는 할아버지에게 빈집의 가장 안쪽 방, 즉 할아버지가 낡은 요람을 발견했던 그 방으로 안내했다. 어르신, 이곳에 조각상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주세요. 빈집의 모든 슬픔과 안 좋은 기운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기를요. 수진 씨가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수진 씨가 시키는 대로 옥돌 구렁이 조각상을 낡은 요람 옆 깨끗하게 닦아낸 작은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차가운 옥돌 조각상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아내와의 약속, 잃어버린 딸아이의 얼굴, 그리고 밤마다 자신을 괴롭히던 고양이 울음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이 집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더 이상 슬픔이 없기를, 그리고 나의 밤도 편안해지기를.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된 건가? 할아버지가 쑥스러운 듯 물었다. 네, 어르신, 이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수진 씨와 함께 빈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그 끔찍하게 귀를 찢던 고양이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창밖은 고요했다. 바람소리, 나무십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있었지만 빈집에서 들려오던 고양이 울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잠에서 깨어나 귀를 기울였다. 설마 꿈인가? 할아버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건너편 빈집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더 이상 음산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신선하고 고요했다.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귀를 만져보았다. 며칠 밤낮을 괴롭히던 그 소리가 정말 사라진 것인가?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이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깊은 잠이 쏟아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는 잠결에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옥돌 구렁이 조각상이 가져다준 기적. 할아버지의 이성은 여전히 이것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평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밤은 민준 할아버지에게 선물 같았다. 며칠 밤낮을 괴롭히던 소음이 사라지자 할아버지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낮에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텃밭을 돌보는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이전보다 더 경쾌해졌고 마을 회관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둘 때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빈집은 여전히 건너편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음산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빈집을 지나치며 옥돌 구렁이 조각상에 놓인 방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조각상은 그 자리에 고요히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아무런 소리도 기척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이제 그 조각상을 단순한 돌덩이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밤을 지켜주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준 소중한 존재였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할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다.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는 평상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어르신, 고양이 울음소리는 괜찮으신가요? 혹시 다시 들리지는 않나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젊은 아가씨, 정말 신기한 일이야.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고양이 소리를 듣지 못했어. 아주 평화로워. 덕분에 밤마다 꿀잠을 자고 있지. 수진 씨는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어르신 역시 흰구렁이의 기운이 통했던 걸까요? 통했던 걸까? 할아버지는 수진 씨의 말을 따라 중얼거렸다. 할아버지의 이성은 여전히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평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젊은 아가씨 덕분이야. 와서 귀한 이야기도 해주고 저런 신기한 돌덩이도 가져다주고 정말 고마워. 수진 씨는 할아버지의 곁에 앉아 노트에 뭔가를 끄적였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래된 전설이 단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의 염원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특히 어르신의 빈집에 대한 이야기와 고양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것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진 씨의 진지한 태도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할아버지는 수진 씨에게 빈집 안에 낡은 요람과 그 요람을 보았을 때 떠올랐던 잃어버린 딸아이의 기억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을 낯선 젊은이에게 털어놓는 것이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수진 씨는 진심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수진 씨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어쩌면 그 고양이 울음소리는 단순히 길고양이의 소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빈집에 깃든 슬픔과 고통, 그리고 어르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픔이 공명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흰구렁이를 모셔온 것은 그 아픔을 위로하고 평화를 불러들이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어르신께서 스스로 그 아픔을 마주하고 치유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수진 씨의 말은 할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아픔을 마주하고 치유하려는 의지. 할아버지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동시에 그 소리가 할아버지에게 잊고 지냈던 아픔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그것을 직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빈집의 고양이 울음소리는 더 이상 괴로운 소리가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소리였던 것이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종종 수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진 씨는 할아버지에게 마을의 다른 노인들에게서 들은 흥미로운 예시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할아버지는 수진 씨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나 아내와의 추억들을 들려주었다.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두 사람의 대화는 할아버지의 외로운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수진 씨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할아버지는 빈집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제는 그곳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곳은 더 이상 텅 빈 집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에게는 평화와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가끔 그 빈집에 가서 옥돌 구렁이 조각상을 바라보곤 했다. 왠지 모르게 그 조각상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잃어버린 평화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그 빈집을 보며 슬픔 대신 희망을 느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빈집은 더 이상
민준 할아버지의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빈집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평화를 가져다 준 존재가 되었다. 밤마다 창밖은 고요했고 할아버지의 잠은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했다. 낮에는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때때로 마을 회관에 나가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소박한 일상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충만함과 잔잔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수진 씨는 여전히 가끔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빈집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연구자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에게 수진 씨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수진 씨는 할아버지에게 도시에서의 젊은이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할아버지는 수진 씨에게 이 작은 마을의 오래된 역사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대를 넘어선 두 사람의 대화는 할아버지의 적막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어느 맑은 오후, 할아버지는 평상에 앉아 밭에서 갔다 온 상추를 다듬고 있었다. 옆에서는 수진 씨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할아버지의 손놀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어르신, 처음 뵙고 이 집의 고양이 울음소리에 대해 여쭤봤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수진 씨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는 상추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빈집을 바라보았다. 그렇지. 그때는 정말이지. 그 소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이젠 이렇게 조용해졌으니.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회한과 함께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르신께 흰 구렁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직도 미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빙긋 웃었다. 이젠 미신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 솔직히 아직도 이성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난 믿기로 했네. 흰구렁이는 어쩌면 내 마음속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그 소리들이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내 마음속의 외로움과 아픔을 제대로 마주볼 수 있게 되었어. 마치 그 소리들이 내 안의 슬픔을 자꾸만 밖으로 끌어냈던 것처럼 말이야. 수진 씨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어르신, 전설이나 민간신앙은 종종 인간의 심리를 반영합니다. 흰구렁이는 어르신께서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고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강한 염원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소리가 사라지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신 거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빈집의 낡은 요람, 그리고 그 안에 깃들어 있던 슬픔. 밤마다 들리던 고양이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잃어버린 딸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던 이유.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아픔의 메아리였음을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소음이 사라진 후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할아버지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빈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 집을 바라보는 민준 할아버지의 시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은 더 이상 불행과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화와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할아버지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현재의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수진 씨와의 따뜻한 교류 속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할아버지는 빈집 마당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 작고 예쁜 꽃을 심었다. 할아버지의 손은 투박했지만 꽃을 심는 손길은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다. 꽃은 곧 예쁜 봉꼬리를 맺었고 따뜻한 햇살 아래 활짝 피어났다. 할아버지는 꽃이 피어난 빈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치 잊고 지냈던 상처가 아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난 것만 같았다. 밤마다 고양이 울음이 멈추지 않던 빈집, 그리고 흰구렁이를 들인 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따뜻한 평화와 삶의 새로운 의미가 찾아와 할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할아버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햇볕 아래 눈을 감았다.